네, 3강에서는 영유아기 정신건강 문제 사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문제 사례로 선택적 한묵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택적 한묵증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뭔가 아이들이 불안을 느낄 때, 아니면 또는 특정한 대상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나 극도로 불안감을 느꼈을 때 갑자기 말문이 닫히는 거. 선택적 한묵증. 자,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 말을 알아듣거나 말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특정 장소나 특정 사람에게는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경우. 네.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거나 하면은 선생님이 한 번씩 연락이 오실 수도 있어요. 아이가 발표회 상황이나 또는 자기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자, 일상생활에서 사회적인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한두 번 사례를 넘어서 적어도 1개월 이상 또는 여러 번 지속됐었을 때 우리는 선택적 한묵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발병 평균 연령은요, 3세 4개월쯤 시작해서 치료의 시작은 평균적으로 발생한 지 4년이 지난 7세 7개월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로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자, 여자아이가 많이 나타날까요? 남자아이일까요? 여자아이가 좀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특징은 수줍어하거나 굉장히 좀 불안을 많이 느끼는 아이들, 또는 굉장히 예민해서 고집이 세다든지, 또는 철없이 행동하거나 지나치게 좀 부모나 성인이나 이런 것에 좀 의존 많이 하는 애들, 그 다음에 화를 좀 잘 내고 거짓말을 자주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선택적 한묵증에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심리, 정신 역동과 행동 양상에 따른 것을 헤이든이라는 사람이 4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공생적 한묵증, 두 번째, 수동 공격적 한묵증, 그다음 세 번째, 반응적 한묵증, 네 번째, 언어 공포증적 한묵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선택적 한묵증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언어 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언어적으로 내가 말하는 이런 상황이나 이런 거에서 공포를 느낄 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많거나 낯선 사람이거나 이런 환경에서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 경우, 뭐 그런 걸 대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동 공격적 한묵증 같은 경우는요, 정말 공포감이나 어떠한 공격적인 이런 상황에서 방어적으로 내가 말이 막힐 때, 영화 속에서 보면요, 애들이 이제 보지 말아야 할 뭐 이런 충격적인 장면 이런 것들 봤을 때 갑자기 이제 말문이 막혀서 일시적으로 선택적 한무증이 일어나는 사례들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반응적인 한무증, 내가 뭔가 어떠한 상황에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반응적인 한무증이 되고요. 자, 구체적인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 한묵증의 사례, 만 5세 민정이 사례인데요. 자, 이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교사나 또래들과 함께 지낸 2년 동안에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2년 전에 민정이는 유치원에 있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울지도 않고 거의 2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말은 하지 않았지만 또래들과 상호작용을 조금 해서 활동을 참여했다고 하네요. 민정이는 집에서는 엄마와 가족들에게는 이야기를 잘한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말 목소리를 들으려 하거나 대중 앞에서 발표를 시키거나 하면은 가족들과도 말을 하지 않는 특정 상황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편안한 속에서는 가족들이랑 친한 사람들과 말을 하는데 낯선 상황이나 또는 유치원에 가거나 좀 낯선 이들과 만났을 때는 말을 하지 않는 상황. 그래서 민정이는 그녀가 말하지 않는 이유를 모른다고 했지만 어떤 두렵고 무섭다라는 얘기를 엄마한테는 자주 했고요. 그녀의 엄마는 민정이가 수줍음이 많고 걱정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선택적 한묵 중에 사례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에이미. 자,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발랄했던 에이미의 사례입니다. 에이미는 그 유명한 록스타였던 아빠 공연을 보게 됐는데 아빠가 감전사고로 갑자기 이제 죽게 되면서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말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아빠의 죽음을 목격하는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에이미는 잘못된 이제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데 자신이 아빠를 죽게 만들었다라는 이런 상황. 그다음 세상과의 소통을 단절하기 위해서 말문을 닫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노래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에이미는 상처를 치료를 하고요. 결국에는 이런 선택적 한목증을 앓는 이런 그 에이미의 사례를 통해서 심리적인 이런 갈등, 상처를 잘 표현을 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좀 보시도록 하고요. 그럼 이러한 선택적 한목증의 주요 원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영화계에 버림받지 않을까라는 이런 공포심이라든지 심리적인 이런 상처나 또는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은 이 아이들이 겪는 정신적인 이런 충격 또는 갑자기 엄마가 분리됐었을 때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어떻게 보면 선택적 한목증의 가장 큰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생물학적인 요인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좀 지나치게 수줍음이라든지 두려움을 강하게 느끼는 이런 기질로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부모에 의해서 자란 아이들 그쵸? 그게 이제 부모의 유전적인 걸로 영향을 미쳤다라든지 그 다음에 유사한 이런 기질이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족력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전적으로 그 부모나 가족력이 있다라는 거. 세 번째 요인은 환경적인 요인인데요. 언어적인 상호작용의 경험이 좀 많이 적다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외동아이, 혼자 크는 아이, 이 어른들의 이런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적은 환경 속에서 영아기를 보냈다. 이런 아이들의 특징. 언어 발달이 좀 늦거나 또래와의 이 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들이 이후에 이런 선택적 한목증을 겪는 사례가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의사소통의 문제의 발생을 유발하기도 하죠. 다음 이런 선택적 한목증에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치료적인 개입은요. 주로 행동치료라든지 놀이치료가 될 수 있는데요. 행동치료는 아이들이 좀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좀 마련해 준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손인형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누구누구야가 아니라 아이도 인형 대 인형이 소통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준다든지 해서 대화를 좀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되겠고요. 처음에는 일단 친숙한 사람, 엄마라든지 그래서 점차 다른 타인과의 대화를 유도하는 점진적인 행동치료 기법을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이거 선택적 한목증에서 놀이치료가 효과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술치료나 놀이치료 등을 병행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방법을 왜냐하면 안 그래도 말을 못하는 이런 아이들에게 언어를 유도하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놀이치료, 비언어적인 방법을 활용한 것이 상당히 심리치료적인 접근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놀이를 통해서 뭔가 말하지 못하는 이런 갈등 상황, 억압된 이런 그 아이들의 감정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드디어 신뢰감을 회복하고 감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한다 그러면 이후에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죠. 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자폐 같은 경우는 언어적인 의사소통,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소통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겪는 아이들을 얘기하죠. 자, 개념을 살펴보시면 초기 아동기부터 이런 상호교환적인 상호작용, 사회적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향어라든지 혼잣말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특징. 이러한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지속적인 결함이나 또는 일부 극소수, 제한적인 거. 그 다음에 반복적인 이런 행동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어떤 대상이나 특정한 그 인형, 관심, 놀잇감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인다는 거. 그 다음에 활동의 특정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2개 정도의 핵심 영역에서 나타나거나 심각한 수준의 증상을 우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합니다. 자, 유병률은요, 거의 1% 정도 되고요. 자, 남성이 여자아이보다 훨씬 더 많아요. 4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또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그 증상은 생후 1, 2년 사이 좀 많이 나타나고요. 유아가 특히나 24개월 이전에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면 우리는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눈 마주침이 안 되는 경우, 네, 엄마가 이렇게 소셜 스마일, 사회적 미소를 보냈는데도 반응이 없다라든지, 또는 뭔가 누구누구야 불렀는데 반응이 없다라든지, 또는 엄마나 또는 친구들의 이렇게 행동을 따라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경우 우리는 네, 자폐 징후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언어 발달의 지연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이 정상 언어 발달에서 일단 처음에 옹알이나 이런 거 이제 엄마의 말을 따라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언어 발달이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늦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폐 스펙트럼의 특징입니다. 자, 지적인 장애나 언어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사회적인 이런 스킬, 상호작용 또는 보상 전략 습득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증상이 이미 발병됐다 한다면은 예후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아기 때 이런 자폐가 이후에 성인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폐의 약 10%가 여러분들 이제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영화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한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재능을 보이는 자폐 애들의 10% 정도는 이런 서번트 증후군을 또 동반하기도 합니다. 자,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는데요. 부적절한 놀이 양상을 나타낸다. 반복적으로 나열하기. 놀잇감의 탐색이 제한돼 있어서 한 가지 반복된 행동만 지속적으로 보인다라는 거. 두 번째, 관계 맺기를 어려워한다. 부적절한 웃음이라든지 울음을 나타낸다. 과잉 행동이라든지 수동적인 양상을 띈다.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거나 또는 반대로 둔감하다. 대상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한다. 막 부딪히는 소리를 낸다라든지. 자, 낮은 의사소통 능력을 보인다. 어떠한 기준이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인식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자, 다음은 이런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들의 그림입니다. 상당히 패턴적으로 반복적인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고요. 여러분들 놀이동산에 갔었었는데 순간적으로 봤던 거를 캡처해서 기억을 해서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숫자라든지 반복되어 있는 이런 패턴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은 네, 똑같은 반복적인 그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폐 스펙트럼의 사례를 보실게요. 5세 여아의 순이의 경우고요. 눈 마주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불안한 상태에서 눈을 자주 이렇게 흘기고 까치발로 좀 걸어 다닌다든지 이상한 행동을 좀 하고요. 언어 발달이 좀 더디고 고집이 세고 좀 멍하게 있을 때가 자주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순이가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는 애가 수줍음이 많아요. 부끄럽게 여겨요. 라는 그것들의 증상을 많이 보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아이의 모습을 좀 숨겼다고 하네요. 이제 순이가 이제 커가면서 타인에 대한 관심도 전혀 보이지 않고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친구들과 의사소통도 못하고 함께 놀지를 못하는 특징을 보였다고 하고요. 엄마와의 이런 말과 행동을 굉장히 기계적으로 따라만. 예를 들자면 순이야 잘 놀았어 놀았어 이렇게 하면 아이가 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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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마지막 말 놀았어 놀았어. 그러니까 순이야 놀았어라고 하면은 노는 행동에서 네 아니요라든지 어떻게 놀았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엄마의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반향어를 계속 수행한다라든지 네, 화가 나면 몸을 뒤로 막 젖히거나 우는 행동, 발작 증세를 보인다든지 이런 거를 많이 보여서 부모는 매우 당황해 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생물학적 요인이 되는데요. 캐너라는 학자는 이런 자폐 아들이 타인과의 정서적인 교류를 하기 어려운 것은 유전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의 어떠한 한 부분이 유전적으로 발병한다. 그 다음에 이제 폴스테인이나 러터라는 학자는 네, 77년에 한 연구를 했는데요. 9쌍의 일란성 쌍생아 중에서 3쌍이 모두 자폐를 보였다. 그러니까 네, 유전으로 같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 연구를 증명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크다. 부모의 성격이나 양육 태도의 문제에서 온다. 굉장히 예민하거나 양육 태도에서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런 자폐 스펙트럼을 유발할 수 있다.
자, 엄마와의 이런 애착, 주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에서 뭔가